그럼 여기서 K터치를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신재 기사, 출구조사 결과 전해주시죠. 네, K터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권역별 출구조사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KBS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는 건 지금이 처음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51.7%, 김문수 후보보다 12.4%포인트 정도 더 득표할 거로 예측이 됐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파란색이 진할수록 이재명 후보가, 붉은색이 진할수록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데 우리가 봐야 할 곳은 보수가 어디에서 표를 잃었느냐입니다. 자, 보시면 이 TK, PK 제외하고는 전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설 거로 보이고요. 특히 특징적인 게 울산입니다. 자, 지금 울산 출구조사 한번 보면 영남권에서 유일하게 하늘색으로 표기가 돼 있죠. 울산에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경합할 거로 예측되는 가운데 지금 출구조사상에는 2.2%포인트 정도일 거로 보입니다. 자, 3년 전과 이게 얼마나 달라진 표심이냐면 3년 전에 부울경에서 이재명 후보는 38%대 득표했고요. 윤석열 후보가 57.6%, 거의 앞자리가 2개가 달랐는데 이번에는 반반. 경합지가 된 겁니다. 아마도 울산에 있는 동구나 북구 같은 노동자들이 많고 이제 진보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표를 많이 가져간 것 같고요. 부산과 경남도 색상이 흐립니다. 보겠습니다. 자, 부산 49대 42.7로 김문수 후보가 6.3%포인트 앞서긴 하겠지만요. 3년 전에 거의 60%대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과 비하면 역시 보수 이탈이 관측이 됩니다. 경남 보겠습니다.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 우세하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와 한 자릿수 격차일 거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지역의 낙동강 벨트, 그러니까 부산의 북강서갑, 이렇게 부산의 서쪽과 김해, 양산, 그리고 아마도 창원 등 다른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이전보다 지지를 많이 회복했을 거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경북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영남권이 결집을 했을지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의 득표가 영향을 받을 거로 보였는데요. 자, 대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거의 차이가 43%포인트까지 납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구에서는 67% 득표할 거로 예측이 됐고요. 경북에서는 64%포인트, 4%를 득표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징적인 거는 경북보다 대구가 더 김문수 후보 쪽으로 결집을 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가 이번에 대구가 가장 낮았잖아요. 오늘 본투표일에 보수 쪽으로 결집을 많이 한 거로 보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올라가겠습니다. 자, 호남 사전투표율 압도적이었고요. 이재명 후보 쪽으로 거의 몰표를 줬는데 다만 90%까지 득표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민주당의 전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광주, 전남, 전북에서 이렇게 득표를 할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전남은 80%, 전북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79.6%를 득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제 경합지, 격전지를 볼 텐데요. 서울 보겠습니다. 자, 이 격차가 지금 3년 전과 어떻게 다르냐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보다 5%포인트 정도 서울에서 앞섰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라고 했었던 이 강북 동지역, 그리고 강남 서지역에서는 거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반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의 민주당이 새 권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서울 강북 동을 예로 들면 앞자리 2개나 차이 나죠. 13.6%포인트 차이 날 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노원, 도봉, 강북 같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있는 곳이고 이 한강벨트에서도 광진구, 성동구 같은 곳은 보수 지지가 상당히 나오는 곳이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과반 득표할 거로 보입니다. 강남 표심은 어떨까요? 강남에서도 상당히 보수표 이탈이 관측됩니다. 강남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3년 전 대선에서 보수표가 많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18.8% 더 가져갔는데 이번에는 그 격차가 4.9%로 줄어듭니다. 앞자리가 동일합니다. 거의 이 정도면 강남에서 아마도 강동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많이 회복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를 보겠습니다. 인구 유권자 1,000만 명이 넘는 최대 지역인데요.
여기서도 거의 대부분 이재명 후보가 앞설 거로 보입니다. 지금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3년 전에는 이재명 후보가 이 민주당 우위인 경기도에서 5%포인트 차이로 이겼지만 이번에 이 격차가 21%포인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거의 경기도에서는 압승을 하는 과반 이상을 득표하는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수세가 강한 곳이 이 경기 북부 내륙권 그리고 경기 남동 내륙권의 일부 이 분당 쪽인데 이곳은 북한 접경 지역이고 외곽 농촌 지역. 이 경기도에서 가장 보수세가 강한 가평 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과반 이상 앞서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 지지가 경기도에서 가장 낮은 권역은 경기 남동 내륙권인데요. 여기에서도 가장 낮지만 그래도 역시 전체적으로 과반 이상.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년 전보다 큰 표차로 이길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과 강원권 보겠습니다. 대전이 선택하는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하죠. 그런데 대전이 3년 전에는 거의 격전지와 같았어요. 일단 윤석열 후보에게 표를 더 많이 줬거든요. 지금 3년 전 수치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보면 대전 충청이 윤석열 후보에게 거의 과반을 줬단 말이에요. 50%를 넘겨줬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여유 있게 앞서는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강원도는 사실 지난 대선에서도 그렇고 거의 과반을 윤석열 후보에게 몰아준 보수가 강세인 권역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권역별 결과이기 때문에 이 권역 안에서도 시, 군 단위로는 개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보수 우위였던 강원도에서 3년 전에 윤석열 후보에게 54%를 줬던 강원도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6%포인트 차로 앞설 거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경합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표가 진행되면서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역, 이런 경합지, 강원도, 부산, 김해 등이 있는 경남, 그리고 울산 등지가 될 거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상황을 개표가 시작되면 이제 아주 세분화해서 시, 군 단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어떤 득표 결과가 나올지, 개표 결과에 숨어진 의미는 무엇일지 자세히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지금까지 K터치였습니다.